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어제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경찰은 3시간 반가량의 조사에서 강선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강조하며 여야 정책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오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될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도 내려집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도 잇따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0도에서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위해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미국에서 돌아온 뒤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 13일 만입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3시간 반가량의 조사를 받은 김 시의원은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검은색 야구 모자를 쓴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 수사관들과 함께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강선우 의원한테 공천 헌금 1억 원 건넨 사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성실히 조사를 임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시 의원이 어제 저녁 귀국한 겁니다. 이후 김 시 의원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 13일 만입니다. 경찰은 김 시 의원을 상대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전달한 이유와 강선 의원 주장대로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등을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금품을 돌려받았음에도 실제 공천받은 이유가 뭔지도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3시간 반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시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텔레그램 재가입 왜 하신 거예요? 증거인멸 하려고 하셨나요? 미국에 있는 동안 강선호 의원하고도 접촉하셨나요? 오늘 어떤 내용 위주로 좀 설명하셨나요? 이에 앞서 오후 5시 반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김 시 의원을 최대한 빠르게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JTBC 송재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공석이었던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자리에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목표라고 밝힌 신임 원내대표는 곧바로 통일교 등의 특검법 처리를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복원하자며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기호 1번 한병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한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15일을 기점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면서도 내란을 옹호하거나 민생을 발목 잡는 정쟁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주문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일하는 협치 국회 복원을 위해 여야 간 정책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한병도, 백혜련, 진성준, 박정 의원 4명이 출마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한 의원과 백 의원이 결선에 올랐고 접전 끝에 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올해 5월까지
4개월간 원내 사령탑을 맡게 됩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의혹으로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을 향해 자진 탈당을 요청했습니다. 당대표의 비상징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압박에 나선 겁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병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병기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사실상 제명을 뜻하는 정청래 대표의 비상징계권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당 대표의 비상징계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도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까지도 당 지도부는 신속한 윤리심판원 심판 이상의 다른 요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윤리심판원에만 맡겨둘 경우 조속한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에 휩싸여 있고 특혜, 갑질 등 제기된 의혹만 10여 개에 이르는 만큼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당장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결론이 나오더라도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면 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지도부가 직접 나선 모양새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 의원은 절대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만약에 탈당을 안 하면 제명을 하겠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 의원 측도 JTBC에 김 의원이 윤리심판원 회의에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부터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까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되는 건데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추가 혐의 재판들도 연달아 열립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이 오는 13일 열립니다. 지난 9일 김 전 장관 측의 서중 조사가 길어지면서 밤 늦게까지 진행되자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잡고 종결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게 원래 재판부에서는 12월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변호사님들 말씀 또 들어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서. 13일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측 서중 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에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사흘 뒤인 16일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이 사건 범행들은 그 범정이 무겁고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8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된 사건 재판들도 줄줄이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 휴정기가 끝나자마자 일반 이적 혐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입니다. 같은 날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심 공판도 있습니다. 13일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4일엔 이종섭 전 장관 도피 혐의 사건의 재판 준비 기일이 연달아 열립니다. 14일에는 김건희 씨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의 재판 절차도 시작됩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이후 이민 단속국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로 약 30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민 단속국 요원들이 차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사람을 거칠게 끄집어냅니다. 곳곳에서 단속 작전이 벌어지는 동안 주변에서는 경적과 호루라기를 울리면서 맞섭니다. It's terrorism. That I have to worry about my kids being outside because of this sort of terrorism happening out front is ridiculous. 이민 단속국의 작전 도중 미니애폴리스에서 30대 여성이 총격으로 사망한 이후 미국 국토안보부는
요원들의 안전을 위해 추가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역에서 이민 단속국에 반대하는 시위가 1000여 건 넘게 이어지는 등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해변에서도 그것은 살인이었다 이런 메시지로 시위를 벌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호합니다. 지난 11일 백악관은 거친 시위 장면들을 모은 동영상과 함께 이민 단속국과 법 집행자들의 편에 서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디 애틀랜틱은 2기 트럼프 출범 이후 이민 단속국의 요원이 대규모로 늘었지만 훈련 기간은 절반 넘게 줄어들었는데 정부가 폭력적인 방식의 단속을 감독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로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사진에 불을 붙이는 한 여성의 사진이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한 여성이 히잡도 쓰지 않은 채 하메네이의 사진에 담뱃불을 붙여 태웁니다. 이란 여성이 캐나다에서 촬영한 건데 이란 정부에 항의하는 메시지와 함께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란 전역에서는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번지고 있는데요. 이란 정부는 통신을 모두 차단한 채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데 10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인 테헤란 거리에 시신이 담긴 수십 개의 자루가 늘어서 있고 유족들이 오열하며 신원을 확인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We have seen the use of lethal force indiscriminately against protesters, and we have evidence of close-range gunshot wounds. Should we confirm all of these numbers, the number of those killed will exceed 1,000, and that's in just 15 days. 지난 주말 영국 런던의 이란 대사관에서는 시위대가 걸려있는 국기를 뜯어내고 이슬람 혁명 전의 국기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란 정부는 미국 등이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란에 개입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동물원에서 콧불소에 맞서는 사슴이 화제가 됐습니다. 동물원이 공개한 뒷얘기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 8일 동물원이 공개한 영상 속에서 수컷 사슴이 콧불소에게 정면으로 달려듭니다. 1.7톤이 넘는 콧불소가 오히려 사슴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브로츠와프 동물원은 사슴이 거울 보는 걸 깜빡한 거 아닐까라면서 짝짓기 철을 맞은 사슴이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달려든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영상 크게 화제가 돼서 인스타그램에서만 1355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카메라 밖에서 사슴이 당한 건 아닐까? 영상의 뜨거운 인기에 동물원은 이렇게 사슴과 콧불소가 함께 먹이를 먹는 다정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수년째 마당을 같이 쓰고 있는 콧불소 마르시카가요, 영역을 지키려는 사슴의 행동을 마치 놀이처럼 여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상냥한 이 콧불소, 자신이 사슴보다 100배는 더 무겁다는 걸 잘 알고 조심스럽게 대한다고 합니다. 무인기 침투가 계속됐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이 거듭 설명했지만 북측은 영공 침해의 책임은 벗어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도발 의도가 없다면서 진상규명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부 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언급한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윤석열 정부 때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언급하며 현 정부를 향해 남의 일을 평하듯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 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된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가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걸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면서도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군경 합동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거라면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가겠다고 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국가안보실은 곧바로 국방부와 합참, 통일부는 물론 국토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회의도 소집했습니다. 우리 당국이 이처럼 거듭 유화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둔 북한이 당분간 긴장 수위를 낮추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그린란드까지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제 통상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쿠팡 사태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해 들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 논란과 그린란드 병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자국 이익을 앞세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조는 동맹국을 상대로 한 통상과 규제 분야에서도 감지됩니다. 미국 국무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경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미국 기업 전반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주장도 나옵니다. The extreme steps Korea is willing to take to harm Coupang and other American companies is concerning. 이처럼 자국 중심주의가 외교 안보를 넘어 통상 분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새해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의 차별적 규제 주장은 오해라면서 미국 측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쿠팡 사태는 통상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통상이나 외교 이슈랑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 방미는 디지털 규제 문제가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 공세가 외교 안보를 넘어 통상 영역까지 확장되는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도 한층 더 복잡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하려다가 무섭게 오른 물가를 체감하게 됩니다. 최근 크게 오른 원두의 가격과 환율이 커피값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박금선 씨는 빠르게 오르는 원두값에 고심이 큽니다. 최근 1년 반 사이 가격이 3차례나 올랐는데 체감은 기본 30% 이상 이제 인상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비싸게라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고요. 손님들 발길이 줄어들까 판매가를 쉽사리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원가의 그 부담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고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문제로 원두 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1월 톤당 4,100달러 전후였던 아라비카 원두 국제 가격은 이달 8,100달러 전후로 2배가량 올랐습니다. 전량을 수입하는 원두 특성상 고환율 영향도 크게 받습니다. 지난 5년간 국제 가격은 3배가량 뛰었는데 원화 환산 가격은 4배 가까이 뛴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자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하나둘씩 커피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커피비는 지난 5일 드립 커피는 300원, 디카페인 옵션은 200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저가 커피인 바나프레소와 하이오 커피도 지난해 9월과 12월 일부 메뉴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출근길이나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일상처럼 즐기는 소비자가 많지만 하루 평균 못해도 2잔을 먹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가인 곳 같은 경우는 좀 피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는 곳을 찾아가는 편입니다. 커피값이 오르는 게 부담스러워 사 먹는 횟수를 줄이겠다는 소비자도 적지 않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매우 춥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영하 9도, 경북, 봉화가 영하 19도 등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전국이 0에서 10도 사이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